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학부모 꿈디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헤이 꿈디 김미연 장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죄송합니다. 네, 주말에도 많이들 발걸음 해주셨는데 오랜 시간 또 기다려주시기도 하시고요. 유튜브 송출 문제가 좀 있어서 실시간이 아닌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강연 후에 많은 분들이 그간 들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과는 다른 울림이 있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아이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그 시작인 부모와 나의 관계 맺음에 대해 부모인 나와의 관계 맺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강연이었지만 다시 보기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으니 네, 어제 강연도 꼭 찾아서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학부모 꿈디 아카데미 그 3번째 날입니다. 네, 대면으로 힘드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주말 강연 준비해 보았는데요. 주말 역시 쉽지 않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아직도 재확산이 되고 있어서 대면 강의에는 네, 실내 마스크 착용 및 네, 음료 섭취 금지 등을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만족도 조사 실시했을 때 매 기수 학부모님들이 요구가 있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바로 경제교육인데요. 가정에서 경제교육들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돈은 무조건 저금하고 모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에는 이제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오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경제교육의 소소한 팁들을 강사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 저도 메모하면서 열심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 멀리 경북 경산에서 네, 가정에서부터 교실 수업까지 경제금융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신 천상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천상희 선생님은 경제금융교육연구회 회장이기도 하시고요. 오늘 강연 제목인 우리 아이 첫 돈 공부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오늘 강연 열심히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활동 하나쯤은 가정에서 할 수 있겠다 싶은 거 하나 정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천상희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큰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천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됐으니까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PPT 화면. 네, 저는 오늘 우리 아이 첫 돈 공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경제금융교육연구회라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이제 경제교육에 관심 많은 선생님들이 만든 모임의 운영을 맡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사는 곳은 대구인데 이제 근무지는 바로 옆에 있는 경북 경산 성암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그 성암초등학교에서 6학년 사회 전담을 맡고 있는데 6학년 1학기에 보면 경제랑 관련된 큰 단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원을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항상 똑같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너희 경제하면 뭐가 떠올라? 그리고 너희 경제는 뭐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거든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답변을 준 것이 이제 항상 나오는 거지만 돈도 있었고, 그리고 뭐 자본주의, 주식,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도 있었고, 뭐 산업이다, 시장이다, 마트, 이런 것들을 답변을 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경제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구나. 부모님이랑 같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지난달에 그 선생님들 연수에서 한번 던져봤더니 선생님들도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게 큼직한 글씨가 선생님들이 많이 답변을 주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이제 돈, 주식, 그리고 요즘 물가가 되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가, 투자, 아마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학생들이랑 비슷하다. 거기에 이제 뭐 조금 어른이니까 조금 더 경험이 많아서 약간 더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더 포함된 답변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봐도 선생님들도 주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 관심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경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제가 후배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한테 뭐 경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학창 시절에 경제 교육 배웠던 거를 떠올려 보면 배운 게 없는 것 같대요. 그리고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별로 재미없다, 뭐 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여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학창 시절에 경제 교육 배웠던 걸 생각하면 그런 뭐 경제 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를 보시면 실제로 이거는 이제 조만간에 또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오긴 하지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보면 이제 경제랑 관련된 내용 요소를 보면 여기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뭐 희소성, 생산, 소비, 시장, 그리고 가계, 기업, 합리적 선택, 자유 경쟁, 그리고 뭐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뭐 물론 앞에서 얘기한 돈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랑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봐도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학문적이고 딱딱하고 좀 재미없는 것 같은 느낌이. 뭐 그러면 교육과정만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느냐? 실제 교과서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면 교과서에 이제 가계와 기업에 관한 내용이 있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제 기업과 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과 가계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우리 경제가 유지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업은 주로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리고 가게는 그것들을 소비한다. 그게 이제 상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반대편에서 이제 노동 시장, 일자리 시장을 가면 기업은 이제 그 가게 임금을 주고 또 가게는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시장이 유지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6학년은 배우거든요. 실제로 이 내용을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의 학생들이랑 하게 되면 되게 재미없어 합니다. 아마 와닿으시죠? 그런 것들이. 근데 교과서를 봐도 이렇게 우리가 왜 과거에 경제 교육을 배웠던 걸 생각하며 왜 재미없게 느꼈는지, 어렵게 느꼈는지, 배우지 못했던 것 같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을 조금씩 하고 있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실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그리고 좀 체험 중심으로 우리가 경제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아까도 소개시켜 드렸던 경제금융교육연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제금융교육연구회를 2015년에 만들었거든요. 15년에 만들고 이제 체험 중심 그리고 놀이 중심으로 경제교육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런 교재도 쓰고 지금 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 다양한 활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는 거를 일단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의 쭉 메인 테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림은 그겁니다. 교실에 돈을 풀어가지고 학생들이 마치 교실이 하나의 사회인 것처럼 그 돈을 벌고 쓰고 그리고 거기 파생되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저희 이 경제금융교실의 큰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총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돈 단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에 돈을 투입하려면 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만듭니다. 실제로 학생들이랑 같이 교실 화폐라고 이름 지어서 이제 돈을 만들어보고 화폐 단위도 우리끼리 직접 한번 지어보고 이렇게 돈을 만들고 나서 또 그 돈을 만들어서 버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사용할 곳도 있어야 되니까 학급 가게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급에서 뭐 과자도 사 먹고 다양한 혜택권들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돈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1단계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이 교실 화폐가 진짜 돈이라고 약간 믿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 용돈까지 써가면서 교실 화폐를 벌고 싶어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아무래도 저희가 경제금융교육이다 보니까 그 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은행이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우체국, 저축 이런 것들을 했지만 나라에서 뭐 강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의무적으로
그 저축을 시켰지만 요즘은 저축할 기회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이 은행이라는 그 기관을 교실 안에 만들어 가지고 뭐 이름도 지어보고 그리고 은행원도 직접 뽑습니다. 이 활동들에 다양한 직업들이 투입되는데 그거 직업들 하나하나를 다 학생들이 하거든요. 그렇게 은행원도 뽑아보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저축도 해보고 무려 일주일에 이자가 1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그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축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복리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잘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10% 돼야지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제로 한번 그 복리의 효과를 경험하는 것을 은행 단계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들으시면 다 저축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심지어 은행 단계에서는 대출도 애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른 돼서 하는데 그걸 미리 경험하면 나중에 어른 돼서 대출을 경험할 때 학생들한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출도 경험하고 그 다음 3단계가 사업 단계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경제금융교실에 가장 꽂히지 않을까 학생들이 직접 사업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친구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냥 공지만 하는데 되게 애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제 저희 팀 애들이랑 맥도날드에 만나서 일요일 날 거기서 작전 회의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동산 단계. 이제 내 집 마련을 해보는 단계거든요. 그냥 교실이니까 집이라고 하면 이제 책상 하나하나가 부동산이 되어서 그것들을 직접 사고 팔아보는 것. 실제로 저희가 이제 결혼하거나 이러면서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 부동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것들을 막 체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미리 좀 누군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부동산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제 구입하는 재화 중에 가장 비싼 거고 그리고 단순히 마트에서 사는 그런 재화랑 다르게 좀 상위의 관념들, 개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등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그래도 좀 체험식으로 경험하면 나중에 어른 돼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동산 단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아무리 활동이 길어도 1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이걸 잘 마무리하고 싶다 해서 기부 단계를 넣었는데 이게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똑똑한 애들은 한 12월에 접어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거 돈 벌어놓은 거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졸업하면 끝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팡팡 쓰기 시작하거든요. 막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든 단계가 기부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우리 아이, 내 자녀에 대한 경제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고민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결국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인 그런 경제 교육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우리가 물론 교사기도 하지만 또 학부모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좀 더 학부모님들한테 다가가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경제 교육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했던 경험들을 좀 나눠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해서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우리 아이 첫 동공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토대는 저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가족용으로 만든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아이 첫 동공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는 보여드리는 게 시간 관계상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 같은 활동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가지 꼭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돈 단계를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될지 이제 저도 지금 현재 제 딸이 5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집에서 뭐 용돈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도 했는데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사업 단계인데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천을 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투자에 다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는 나처럼 저축만 하지 말고 투자도 좀 알고 투자에 좀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좀 순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안전한 투자 방법들을 교육적인 방법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돈 단계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 돈 단계를 만들 때 막 고민이 많았거든요. 우선 제일 크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돈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고민을 공유하면서 아, 돈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좀 인식을 갖고 학생들이랑 자녀들이랑 돈 단계 그 활동들을 실천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내용을 한번 넣어봤는데 여기 보시는 거는 저기 태평양 여기 열대지방 섬 중에 하나인데 야프섬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국령이에요. 여기가 이 지역의 화폐가 좀 독특합니다. 요 그림 안에 나와 있는데 혹시 어떤 화폐를 쓰는지 아시겠어요? 딱 드러나죠 바로. 저 사람을 쓰는 건 아니고 저기 사람이 서 있는 바로 뒤에 보면 큰 돌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저 야프섬의 화폐입니다. 저 돈이에요. 뭐 저게 좀 큰 거라서 아마 좀 비싼 건데 저걸 쓰기도 하고 좀 작은 걸 쓰기도 하고 그 돌들을 막 일일이 옮겨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섬 자체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어디에 무슨 돌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큰 돌은 누구의 돌, 그 작은 돌은 누구의 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주로 거래를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프섬은 그 미국령이기 때문에 달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저 돌을 병행해가지고 화폐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큰 부동산 거래나 땅 거래를 할 때는 저 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돌에 대한 그 사용, 전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 한 번은 이 여러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무인도 같은 곳도 있어요. 거기에도 큰 돌이 하나 있었대요. 부자가 저건 이제 그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있던 부자가 그 돌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기 마을로 한번 들고 오고 싶어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네, 풍랑을 맞아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돈을 날린 게 아니고 바닷속 돌에 대한 소유권 계속 이전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줬대요 사람들이. 야, 너 니네 집 나한테 팔아. 저기 바닷속 내 돌 있는 거 알지? 그거 넣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마 여기 제가 그 뒤에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맥락으로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사피엔스 다 아시죠? 유발 하라리. 네, 되게 유명하신 학자시잖아요. 이분이 테드에서 했던 강연 내용인데 일단 한번 영상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Yet what is money? Again, money is not an objective reality. It has no objective value. Take this green piece of paper, the dollar bill, look at it. It has no value. You cannot eat it, you cannot drink it, you cannot wear it. But then come along these master storytellers, the big bankers, the finance ministers, the prime ministers, and they tell us a very convincing story. Look, you see this green piece of paper? It is actually worth 10 bananas. And if I believe it, and you believe it, and everybody believes it, it actually works. I can take this worthless piece of paper, go to the supermarket, give it to a complete stranger whom I've never met before, and get in exchange real bananas, which I can actually eat. This is something amazing. You can never do it with chimpanzees. 네. 어떤 내용이냐면 뭐 거기에 이제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돈은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고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믿어주는 순간 그 돈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유발 하라리도 이런 말을 했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독일 철학자가 쓴 돈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돈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은 베일에 쌓여 있는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모든 것이자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우리 심사인당 돈을 5만 원짜리를 들고 보면 이 종이 쪼가리 이걸 들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갔다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만 원의 가치를 미국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조금 인정해줄 수 있겠지만 약간 머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5만 원을 들고 환전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가치인 5만 원만큼 인정을 안 해주고 뭐 훨씬 낮게 인정을 해주고 만약에 이 신사임당 돈을 들고
진짜 열대지방에 간다, 아마존에 간다 그러면 아무도 이걸 그냥 조기 쪼가리고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요 부분을 좀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고민을 쭉 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뭐 그림을 예쁘게 그리든 거기에 위인을 얹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사회적인 믿음이다. 이게 제일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진멜이라는 물도 베일에 쌓여 있는데 베일을 탁 들춰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믿음이라는 거 빼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돈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단계 돈 단계로 활동할 때 보면 교실에 화폐를 풀고 나서 애들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진짜 돈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용돈 교육, 경제 교육을 시킬 때 진짜 돈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보고 많은 학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돈으로 용돈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할 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저축을 한들 1년 내내 애가 저축해가지고 가만히 통장을 들여다봐도 1년이 지나도 뭐 요즘 좀 올라서 한 5%? 4%, 5%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애들한테 와닿지도 않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좋지 않을까. 굳이 우리가 실제 돈으로 하지 않아도 아이들한테는 실제 돈으로 하는 것 같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교실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딸이랑도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 집 화폐를 한번 만드는 거였습니다. 뭐 좀 지나서 뭐 실제로 용돈 교육도 시키기도 했지만 이 화폐를 만들므로 인해서 뒤에도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다양한 파생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폐 도안을 주고 한번 그려봐 하는데 그냥 그리면 막 그리잖아요. 애가 돈이 뭔지도 모르니까. 여기에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제 딸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화폐에는 저렇게 중간에 그림도 그리고 숫자도 적어놓고 이제 돈의 크기도 적어놓고 무슨 은행 이런 것도 적어놔야 되고 뭐 1년 번호도 적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실제 돈을 쭉 보면서 화폐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될지를 같이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용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애가 이 돈이 실제로 좀 생명력이 있는 거다라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작업들도 좀 해야 되거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딸내미도 약간 저의 식성을 닮아가지고 저는 간식을 거의 안 먹거든요. 새끼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습니다. 새끼만 많이 먹어가지고 중간에 간식을 잘 안 먹는데 저희 딸도 그래서 제 식성을 닮아가지고 간식을 잘 안 먹어요. 교실에는 학교 가게를 만드는데 집에 가게를 만들어봤자 애가 과자를 잘 안 먹으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화폐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소비 활동을 못 만드는 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부모님들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말 잘 들으면 뭐 하게 해줄게, 뭐 휴대폰 얼마 해줄게,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휴대폰 자유이용권 뭐 통닭 시켜주는 것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TV 보통 저희 집은 와이프가 되게 무서워가지고 딸내미가 같이 TV 보고 있으면 엄마한테 엄마 나 이것 좀 보게 리모컨 좀 줘 이런 말 절대 못 하거든요. 으르렁대기 때문에 바로 그럼 깨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런 TV 자유이용권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만든다고 말씀드리면 항상 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 아이가 너무 휴대폰 자유이용권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사가지고 많이 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하세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가격을 비싸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좀 빈번하게 산다 싶으면 왜 시장에도 가면 소비를 많이 하면 물건값이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실제로 너가 나중에 커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수요가 커지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 너 지금 수요가 큰 거잖아. 그래서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이렇게 이제 그 돈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나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뭐 집에서 아이한테 뭐 역할 같은 거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면 뭐 기본임금 같은 걸 줍니다. 어쨌든 이게 자기가 일을 할 때만 돈 주고 안 할 때는 돈을 안 주고 이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잘 연속적으로 잘 안 이루어져서 기본임금이라고 해서 매주 조금씩 주고 거기에 추가로 뭘 더 할 때마다 이제 직업임금 이런 것들을 좀 주는데 그런 것들도 집어넣고 그리고 이왕 배우는 거 어른들이 하는 거 조금 같이 따라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집세도 내보고
그리고 세금도 내봅니다. 야, 어른들은 엄마도 그래, 아빠도 그래. 월급 타면 원천징수 당하고 바로 세금 내고 해.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세금을 낼 거야. 예를 들면 500원을 일주일에 번다 하면 그중에 한 200원을 집세랑 세금으로 뗍니다. 그러면 당장 뭐부터 나올까요? 입에서. 너무 크다라고. 300원밖에 안 남잖아. 이러면 너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고 있다. 어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런 교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그렇구나,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가게를 이용하거나 혜택권을 살 때마다 무조건 용돈기입장을 쓰게 해요. 물론 이 용돈기입장은 실제 돈을 용돈으로 주시는 경우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항상 이렇게 쓰고 나서 또 반성이랑 다짐, 이것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파생시켜 보면, 만약에 우리 집에 가게를 만든다 하면 이것도 하나의 경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쭉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전달하면 제일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딱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여러분이 이미 엄청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경제 교육 교재다, 부모가 라는 것,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약간만 상상력을 불어넣으면 우리 아이에게 아주 좋은 경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나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좋은 훌륭한 경제인으로 좀 자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집에 가게를 차리면 물건 어딘가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엄청 큰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게의 일종의 뭐 CEO 혹은 그 가게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엄마 그냥 우리 애는 뭘 좋아하니까 바바박 이렇게 사올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 아이랑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 가지고 좀 나누면 좋습니다. 가게에서 이제 과자를 살 건데 우리 한번 같이 골라보자 하면서 조금 의미를 부여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 같은 거 한번 살펴볼까? 그리고 나트륨이랑 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안 좋으니까 과자 뒤에 보면 영양 표시, 영양 성분 표시가 있다. 그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 거 안 살 거를 한번 가려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최종적인 판단은 같이 얘기를 나눠가지고 이건 사면 좋겠어, 뭐 가성비도 따져보고 영양 성분도 따져보고 해서 이거는 안 사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의 물건 구입도 충분히 우리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 이제 사업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업 단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교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 우리 집 화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것 중에 몇 가지는 아이랑 한번 실천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우선 사업 단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다들 요즘 좀 덜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워낙 이미 그런 시대로 와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 하면 저는 이제 떠오르는 게 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사람보다 더 똑똑한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혹은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지금 사회가 진화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초연결이라고 해서 거의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게 연결되어서 온라인상에 펼쳐져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처럼 이렇게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조차 퍼다 나르고 있잖아요. 온라인상으로 막 SNS 하면서 사진 찍고 오만 거 다 나르고 있죠. 요즘 맛집 찾아가면 다들 검색하시죠. 인스타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그 맛집에 대한 평가, 별표 이런 걸 보면서 다들 들어가시는 것처럼 온라인 상에다가 막 퍼나르기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이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신 기술도 발전하다 보니까 초고속으로 뭐 한 개 잘못하면 뭐 전 우리나라 국민이 알 정도로 이제는 막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이런 것들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 교사로서도 그리고 부모로서도 이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이
그 직업을 많이 뺏는다고 하는데 이 어쨌든 나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살아왔던 그 시기보다 더 빨리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아이한테 너 커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칭을 하는데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덕질이라면 나름 덕질인데 좀 좋아하시는 이분 혹시 아시나요? 송기령 씨라고 가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냥 우리나라 뭐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약간 동의를 하고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딱 그냥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거두절미하고 이제는 나를 세일즈하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 나름은 좀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나만의 아이템을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진짜 광활한 시장에 온라인 시장이든 오프라인 시장이든 그 시장에 나 자신을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도 그리고 부모로서도 내 아이에게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단계가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했던 것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선 교실에서 했던 사례를 한번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교실에서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야 너희 돈 쓰고 있지? 이번에는 그전까지는 너희가 직업을 가져서 혹은 기본 임금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번에는 니네가 직접 사장님이 되어서 돈을 한번 벌어봐 해가지고 이제 계획서 주면서 한번 고민해봐라고 던져줍니다. 그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물론 좀 편향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좀 공예를 많이 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좀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린다면 예전에 뭐 저희 그 실과 시간에 동물 키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동물 케이지 안에 관리 잘 안 되잖아요. 작은 동물이지만. 그래서 막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물 보호 단체라고 좀 이름은 그럴듯하게 정해가지고 그 실과 시간에 동물 기르기를 우리가 대신 케이지를 청소해 준다. 뭐 이런 사업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보험업을 한 친구도 있었고, 보험업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그 학급 규칙이 굉장히 엄격한 반이 있었어요. 그런 반에 이제 그 뭐 규칙을 어겨가지고 벌칙을 받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애가 말을 또 잘하면 좀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들 돼서 뭐 재판을 하더라도 변호사가 대신해주긴 하지만 말을 잘하면 또 넘어간다기보다는 좀 감형되는 것도 있으니까 교실에서도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저 말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말을 좀 해주겠어요. 전 말을 잘하니까 이런 친구도 있었고 뭐 또래 상담을 하겠다. 그리고 숙제가 어려워서 잘 못하는 친구, 공부 뭐 수학 같은 경우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에서 과외도 해보겠다. 뭐 댄스, 인스, 간식, 네일아트, 로또, 게임기 대여, 뭐 집에 닌텐도 들고 와서 그리고 만화책을 들고 와서 도서 대출이라고 그럴듯하게 정해놨지만 만화방도 차린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실에 3D 프린터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저한테 대여를 해가지고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을 프린터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험업이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반 사례는 아니고 굉장히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반이에요. 그 반에는 그 벌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벌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험업을 하는 친구들이 어떤 보험 상품을 만들었냐면 모든 벌금을 대납해주겠다라는 보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떠올리기에는 그럼 손해 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철저하게 고객들을 갈랐거든요. 고객 중에서 모범생, 특히 주요 제일 VIP 고객은 모범생 중에서 좀 간이 작은 애들. 절대 규칙을 어길 일이 없는 애들인데 나 규칙 어기면 어떡하지? 벌금 내면 어떡하지? 이런 애들을 막 찾아가가지고 야, 너 사실 좀 두렵잖아. 두려운데 요거 조금 돈 얼마 안 돼. 이거 내기만 하면 우리가 다 내줄 테니까 그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막 해가지고 주요 고객들이 걔네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생각과 달리.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어른들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게 인간의 본능인가 보다. 좀 자연스러운 모습인가 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번 재밌는 사례라서 소개를 드려봤고 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구회니까 이제 전국의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그냥 우리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좀 연결을 잘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실과도 연결을 잘하면 좀 더 재미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저희 이제 금교윗이라고 금융으로 교실을 잇다 해서 저희 이제 금교윗 사이트인데 여기에 글로벌 마켓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제 떨어져 있는 지역에 학급들이 자기들이 이제 교실에서 팔던 물건들을 여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냥 미리 캔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요즘 잘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올려놓으면 이제 다른 지역의 친구들이 댓글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쭉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모아서 택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금교윗에 활동하고 있는 학반이 100개의 학반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100개 학반이 다 같이 무역 활동을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 5, 60개 학급은 이 금교윗 활동 그리고 경제금융교실이 너무 궁금해서 배우러 오신 분들이고 한 40개 학급 정도가 같이 이런 무역을 하는데 40개가 서로 무역을 주고받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운영자니까 머슴처럼 일을 해야 돼서 저희 학교가 물류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저희는 이제 학급을 나라라고 부르는데 저희 학교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포장지를 다 열어가지고 재분류해서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고 저희만 고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니까 대신 저희 학교 애들은 아 물류센터가 이래서 생기는구나 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 이렇게 제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실제로 학생들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겠다. 컨텐츠도 사실은 컨텐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것도 저희가 여기는 컨텐츠 마켓이라고 새로 게시판을 한 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애들이 올리면 다른 친구들이 뭐 댓글도 달지만 좋아요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의 개수에 따라서 또 보상을 주고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뭐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자기가 웹툰 이런 거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 애들 많거든요, 요즘에. 그런 애들은 또 웹툰을 그려서 올려놓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교실에서 했던 사례고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한 사례인데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의 관심사를 가지고 충분히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 딸내미랑 같이 했던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냐면 저희 딸이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을 막 그리는데 어느 날을 보니까 이제 그림을 유튜브 보면서 많이 따라 그리잖아요. 막 거기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하루는 보니까 중학생 문구 사장님 의 브이로그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이렇게 도대체 중학생이 어떻게 문구점을 차렸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실제로 문구점을 차린 게 아니고 실제로 물건을 팔아요. 팔긴 파는데 문구점을 차린 게 아니고 자기 책상에 딱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디자인한 뭐 스티커 혹은 뭐 애들은 떡매라고 하는데 떡 메모지 뭐 이런 것들 막 쌓아놓고 주문이 이제 SNS 상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일일이 포장해가지고 보내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브이로그를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딸이 그걸 막 보면서 막 약간 그냥 한마디씩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자기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걸 캐치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당장 이제 뭐 그 사장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스티커는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막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려고 디자인을 막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그 한 3, 4학년 정도 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업체를 인터넷상에 많더라고요. 그 스티커를 이제 프린트해 주는 업체들. 그래서 거기에 주문을 넣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제 팔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팔 방법은 잘 없어요. 그냥 친구들한테 한 개 사줘 하면 대부분 하는데 뭐 그래도 팔면 제일 좋지만 팔지 못해도 충분히 의미는 있잖아요. 아이한테는. 그리고 뭐 제가 일부러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사달라고 좀 해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그게 팔리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친구분들 충분히 이용하면 하실 수 있으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걸로 막 진짜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번 팔아본 경험, 한번 만들어본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관심 많은 거는 아이돌 굿즈 만들기가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여자애다 보니까. 근데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아이돌은 실제 있는 아이돌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아이돌? 저희 딸내미가 또 좋아하는 게임이 제페토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되게 저는 신기한 걸 많이 배웠어요. 거기에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지면 마치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 딸내미가 거기서 한 번은 오디션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오디션 보는지 가만히 봤더니 어떤 그 누군가가 조금 그 팔로워가 많은 어떤 사람이 자기만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그냥 간판만 단 거예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돌을 모집합니다 해서 오디션을 봅니다 하니까 거기 막 몰려가는 거죠. 무슨 방으로 오세요 언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딸내미가 약속된 시간에 거기 가니까 이제 뭐 배경음악 틀어주고 자세히 몰라요 저도 배경음악 틀어주고 앞에서 캐릭터들이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면 좀 캐릭터를 까리하게 좀 세피하게 아무튼 조금 그 스타일 있게 캐릭터를 만든 친구 그리고 배경음악에 맞춰가지고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을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도 그걸 하고 싶다 하면서 제가 망고보드 계정이 있는데 그 망고보드로 자기도 막 그 모집하는 포스터를 막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아예 이제 아이돌을 자기들이 창작하는 그런 문화가 또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배워서 이제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아이돌 그룹의 굿즈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거 이제 최초로 친구한테 팔았다면서 어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팔았어 하면서 이제 내일 갖다 줄 거야. 얼마에 팔았어 하니까 1,700원에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그 전에 저랑 얘기하기로는 뭐 한 4, 5천 원에 팔기로 했는데 첫 작품이고 그리고 친구가 너무 감사하게도 사줘가지고 싸게 깎아줬다 그러길래 잘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그 들어간 인건비가 얼마 되죠. 옆에서 제가 막 일하고 있으면 옆에서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한 대여섯 시간은 들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어쨌든 첫 경험 그런 걸 해봤다라는 경험이 중요하니까 거기까지 가고 이제 다음번에는 또 팔 때 되면 인건비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식으로 경제 개념을 가르쳐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컨텐츠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딸내미가 또 좋아하는 건데 최근에는 좀 잘 안 하는데 몇 년 전에는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럼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컨텐츠 올리면 되지. 뭐 사람들이 많이 보든 안 보든 뭔 상관이야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요거 한번 저희 딸내미가 잘 만들지 못했지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만드는 건지 아시겠죠? 보시면 쿠키 맞나요? 네, 물감도 넣고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마카롱이구나. 네, 마카롱을 만들고 있는 그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들어서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같이 유튜브 영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이것만으로 해도 괜찮고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돈 버는 경험까지 한번 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부모님이 또 상상력 조금만 덧붙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조회수가 얼마 넘으면 뭐 그 전에 해야 되겠죠. 조회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딱 네가 뭘 좋아하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에 올려보자. 그리고 조회수가 몇 개 이상 되면 얼마, 몇 개 이상 되면 얼마 이렇게 보상을 줄게. 뭐 실제로 돈으로 주든 아니면 홈페이로 주든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또 큰 기쁨이잖아요. 내가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저걸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컨텐츠를 가지고 돈을 버는지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아이한테 세상에 이 컨텐츠 가지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그 버는 그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촘촘하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애가 돈 버는 거 혈안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주 저희 딸내미가 얘기를 해요. 아까 그 굿즈도 만들기 전에 아빠 근데 나 이번에 내가 만든 무슨 아이돌 그 굿즈를 한번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팔아볼 거야 하면서 막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예를 들면 미술 할 때 막 그림 좋아하는 애들 막 미술 연습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옆에서 그거 말고 좀 더 잘 그려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 잘 팔리게 그리려면 우리가 좀 잘 그려봐야 되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그림을 들고 옵니다. 아빠 이거 어때? 라고 하면 요거는 요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미술교육 플러스 경제교육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걸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나중에 크면 조금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그리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물론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신 분들 말씀을 드려봐도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힘이 드는 작업들이잖아요. 노동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항상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좀 경상도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파가 뒤집어집니다. 속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약속을 잘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여기에만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얘가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하고 나서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학생들 혹은 아이들을 위한 창업 교육만 따로 떼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랑 같이 책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도 뭐 경험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실제로 돈을 버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인터뷰를 몇 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인터뷰 사례를 가지고 아까 가지고 계신 고민에 대한 해답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잠깐 넘어갔네요. 네, 이게 여기 아롱다롱 TV라고 실제로 구독자가 10만이 넘는 이 두 명의 그 누나랑 남동생이 하고 있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 이제 뭐 주로 고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구독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겠죠. 아무튼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아롱다롱 TV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하고 나서 DM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매니저 역할을 주로 엄마가 하고 계셔가지고 어머님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해서 이런 활동을 하셨는지부터 해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처음 이제 1차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주로 아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이제 묻고 나니까 그 뒤에서 서포트를 해준 부모님의 역할도 꽤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질문들이 또 있어서 2차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는데 2차 인터뷰 중에 질문 하나가 뭐였냐면 어머니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 그러고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고 이러면 공부를 혹시나 등한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초등학생들 막 꿈 적으라 그러면 유튜버 많이 적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유튜버가 된다 그럴 때 조금 사실은 막 이렇게 탐탁지 않은 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드리니까 그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저희 아이들 친구들이 자주 말하는 게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유튜브라서 공부를 못할 줄 알았대요. 이 둘 다.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의 경우 유튜브 활동을 하지만 학교 생활과 공부 역시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학교에서 전교 회장을 맡을 정도로 책임감 있고 그리고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시작한 다른 키즈, 크리에이티브들도 보면 되게 학교 성적이 우수한 편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면 안 되는 이유보다 왜 하고 싶은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아이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 계획,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보고, 그리고 부모로서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본다면 훨씬 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오히려 이 학부모님은 오히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답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포인트일까 생각을 했을 때 이 유튜브라는 것을 촬영하는 거는 촬영하는 것 그리고 촬영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 과정 그리고 이것들을 또 자기 구독자가 있으니까 약속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항상 송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순히 교과 공부를 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책임감이나 그런 계획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임감과 계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런 것들을 이런 거 길러주는구나. 좀 뭐 인성이나 혹은 기본 생활 습관으로. 그래서 무작정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뭐 사실 그건 걱정되긴 돼요. 막 이렇게
게임 엄청 좋아하는 애가 게임 유튜버 될 거야 막 욕하는 유튜버 많잖아요. 그런 애들 보고 따라하는 건 좀 걱정이 되지만 요거를 좀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사업 활동을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 활동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도 좀 막막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팔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진짜 사람들이 이걸 돈 주고 사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드는데 그냥 그런 것들도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쉽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팔 곳이 여의치 않으면 뭐 가족들이 사주면 뭐 어떻습니까? 아이랑 미리 약속해서 가족들이 충분히 사줄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 친구들이 사주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뭐 이웃 사촌들이 좀 사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드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뭐 만드는 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한번 계획이라도 세워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계획 세워서 그걸 가족들 앞에 한번 발표해 보는 거 자체만으로도 아이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낼 필요 없고 충분히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아이들 눈높이를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투자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도 이제 투자는 왜 해야 될지부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큰 내용은 아니고 저기 왼쪽 편에 보면 아주 오래된 짜장면집, 짜장면 가게 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넘게 이제 전에 짜장면 가격인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짜장면 한 개가 800원입니다. 그리고 사리 추가하면 1,000원 이랬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이것도 한 1, 2년 지나서 지금 더 올랐을 것 같은데 한 6,000원씩 하죠.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한 5, 6,000원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납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저 때 30년 전에 짜장면이랑 지금의 짜장면이 바뀌었을까요? 별로 바뀐 건 없잖아요. 뭐 짜장면에 금을 뿌려 놓은 것도 아니고 단지 뭐의 가치가 바뀐 겁니까? 돈의 가치가 바뀐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을 투자할 때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말씀을 다들 아시지만 한번 드려봤고 이거 참고로 왼쪽에 있는 게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이게 최초의 새우깡 포장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봐도 좀 예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 최초의 새우깡이 한 50원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우깡도 조만한 크기가 지금은 1,000원이 넘어가죠. 1,몇백 원이 될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마치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녹아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뭐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무조건 투자는 해야 된다. 저축만으로도 좀 부족하다. 저축도 하지만 일부는 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런 일이 펼쳐지는 이유가 다른 그래프 보실 필요 없이 녹색을 보시면 됩니다. 저게 무슨 그래프일까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뿌리는 돈의 양인 거예요. 돈의 양이 이제 마치 복리곡선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떻게 돈의 가치가 안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돈을 이제 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돈을 공급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공급을 제대로 안 시켜주면 돈맥 경화가 생겨가지고 경제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꾸준히 뿌려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돈을 많이 뿌려줘야 되고 별로 경제 성장 안 할 때는 적게 뿌려줘도 경제가 어차피 여기서 요만큼만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빈틈만 돈으로 메꿔주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돈 더 많이 뿌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돈의 이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도 이왕이면 좀 어렸을 때부터 투자가 무엇인지 정도는 좀 알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강연장에 계신 분들은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다.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도 좀 활동할 수 있잖아요.
별건 아닙니다. 뭐냐면 아이랑 같이 우리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너한테 100만 원을 줄게. 그 1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쇼핑을 해보자. 라고 해요. 그러면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면 뭐 1970년대 무슨 짜장면 가격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럼 아이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뭐 짜장면 뭐 음식이나 아니면 학용품이나 이런 거 막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냉장고 TV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몇십 원 이렇게 되거든요. 막 그래서 나중에는 쌀 포대기 한 10포대기씩 사고 물론 상상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막 자동차도 찾아보는 다행히 포니는 100만 원보단 비싸더라고요. 뭐 에어컨도 사고 막 이런 것들을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와 100만 원 진짜 큰 돈이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뭐 100만 원 도저히 다 못 쓰겠다 라고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번에는 오케이 그러면 미래로 한번 가보자. 뭐 현재 시점도 괜찮습니다. 미래로 가서 우리가 20년 후에 가격을 한번 볼까? 라고 하는데 20년 후에 가격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최근 1, 2년 사이에는 이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았긴 하지만 그전에는 막 저물가 시대라면서 난리 났었잖아요. 뭐 2%도 안 된다. 그래서 한 2% 정도라고 계산하고 이게 20년 후에는 한 그 네이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아이한테도 보여주고 하니까 한 50%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50% 오른 만큼 그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물론 고학년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학년 되면 비화 비율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적 의미도 있어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현재 시점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랑 같이 1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쇼핑을 해봤어요. 뭐라고 나올까요? 진짜 100만 원 가지고 살 거 별로 없다. 진짜 70년대 내가 70년대는 이렇게 펑펑 돈을 썼는데 지금은 진짜 100만 원 가지고 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딱 정리 한마디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거야. 그 물건이 막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화폐, 네가 들고 있는 그 1,000원짜리는 10년, 20년 지나면 지금의 1,000원이 아닌 게 돼. 라는 식으로 한마디 딱 던져주시면 아이가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우리 아이랑 충분히 한번 교육을 하실 수 있고 이걸 투자 교육하기 전에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뭐 부동산 투자도 있고 채권 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있지만 제가 뭐 주식 투자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주식을 좀 공부하면 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도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접근하기에도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쓰는 물건들이 어떤 기업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을 직접 찾고 접근하기도 좀 편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아이랑 같이 뭐 위에 제목은 주변에서 기업 찾기긴 하지만 바로 그렇게 기업 찾기를 하진 않았고 그 좀 성공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성공적인 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사회에서 이름이 계속 회자되면서 우리 사회의 좀 핵심 주축이 되는 그런 기업들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삼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LG가 있을 수 있고 요즘 애들 다 알아요. 좀 시야를 넓혀보면 애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성공적인 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는지 뭐 아이가 진짜 좀 똑똑하다 싶으면 기사를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사 중에서 좀 발췌해가지고 쉽게 아이의 용어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게 하는 거죠. 좀 의도 있게. 의도를 가지고 하면 뭐 LG전자를 보면서는 거기에 단어들이 그냥 나와요.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신제품을 항상 잘 개발하는구나. 그리고 예쁜 디자인, 품질, 뭐 그리고 광고도 잘하고 그리고 혁신을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맛을 항상 잘 유지하기도 하고 뭐 여기 보면 새우깡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니다. 요걸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아이랑 같이 그럼 우리 주변에도 이런 기업이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해서 막 적어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업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잘 못 떠올려요. 왜냐하면 실제 기업 이름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그 기업의 재화랑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지. 그럼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부모님이 징검다리 역할만 좀 해주시면 되죠.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그건 어디가 만들었고 그건 어디가 만들었어 하면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그 기업이 지금 좀 네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된 이유는 뭘까?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는데
이거는 뭐 굳이 신문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학년이면 카카오톡 다 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카카오톡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더라고요. DM 같은 거 많이 해서 뭐 페메, 인스타 뭐 이렇게 가긴 가던데 어쨌든 카카오톡을 다 좀 사용을 하니까 카카오톡에 장점이 뭐지? 왜 카카오톡을 사람이 많이 쓸까? 사람들이 많이 쓸까?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같은 것도 뭐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이버 쇼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지금 저희 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갤럭시 노트 10이거든요. 그러면 노트 10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재화 혹은 서비스 뒤에는 어떤 기업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지시켜주는 그런 활동으로서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탁 뛰어넘어서 그냥 주식을 한번 사봤어요. 일단 한번 사보면 관심이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사봤는데 이 중에서 골랐는 게 이제 네이버랑 마텔이라는 회사입니다. 네이버는 뭐 다들 아시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딸이 제페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페토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친구들도 제페토를 많이 하니까 그 제페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제페토를 만든 회사는 무엇일까를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이버를 샀는데 물론 주식 전문가들이 보시면 네이버에서 제페토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아이랑 한번 사본다. 그리고 이게 내 회사다라는 그 만족감 플러스 어떤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유대감 같은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샀거든요. 네이버를 샀고 제가 생각하기도 네이버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으니까 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면 다들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여기 어렸을 때 이거 가지고 노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바비 인형. 저희 딸도 바비 인형을 좋아하는데 이제 인형이 보통 바비 인형 아니면 한국상 인형 이렇게 가지고 놀더라고요. 둘 다 있었는데 딸이 바비 인형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럼 네가 더 좋아하는 그 바비 인형을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한번 보자. 실제로 바비 인형이라는 그 바비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큰 브랜드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찾아봤더니 마텔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참고로 사고 나서 요게 참고로 수익률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캡처했던 건데 올해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작년 초인가? 올해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딸이 실망할까봐 차라리 네, 크게 막 그 한 번씩 아빠 요즘 그 네이버랑 마텔 주가 어때?라고 물어보면 잘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린 길게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작년 초에 했나? 아무튼 그때 캡처할 때는 되게 이렇게 플러스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마텔은 수익률이 좋은데 왜 좋았냐면 그 바비 인형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식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시작했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직전까지 코로나 터지고 직후까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들이 이제 예전처럼 그런 장난감을 안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비 인형이 계속 쇠락기를 맞이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바비 인형이라는 이름을 다양한 컨텐츠에 막 계속 팔잖아요, 브랜드를. 그 토이스토리 다들 아시죠? 거기 보면 바비 인형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막 하고 해서 영업을 열심히 뛰는데 그랬는데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어떤 기회가 됐냐면 미국 부모들이 볼 때 애가 학교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주로 뭐 인터넷 게임보다는 그 뭐지 엑스박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노는데 그런 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임에 대한 미국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선입견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내가 어렸을 때 나 때 가지고 놀았던 그런 바비 인형을 좀 만지면 그 바비 인형이 조금 더 교육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다 보니까 바비 인형을 많이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비 인형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수익률이 되게 높아져서 아이가 엄청 기뻐하면서 계속 주식을 사겠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용돈을 지금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홈페이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몇 년 전에 다 끝내고 지금은 주로 이제 실제 돈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제가 매주 용돈을 주고 있고 용돈 외에 그 명절 때 받는 돈들도 있잖아요. 그런 돈들이 생각보다 커서 그게 용돈 교육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약속을 해놨습니다. 무조건 돼지저금통에 넣는다라고. 그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생기면 1번은 지갑에 넣는 것, 2번은
돼지 저금통에 넣는 거, 3번은 은행 통장에 넣는 거.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 그 중에서 같이 얘기해서 은행 통장에 있는 것을 이제 주식을 사는데 쓰고 있거든요. 이제 다들 바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돼지 저금통에 넣거나 이제 은행에 넣는 이유가 이제 장기 저축의 의미인 거죠. 이미 약속을 네가 20살 이후에 쓸 수 있는 돈이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바로바로 쓸 돈이나 아니면 뭐 친구 생일 선물 사줄 이런 돈들은 자기 지갑에 있는 돈들만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명절날 모으는 돈들, 그런 돈을 가지고 좀 모이고 나면 주식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파생되면 이것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 펀드라는 걸 한번 아이한테 펀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고, 그리고 펀드를 한번 경험시켜 주고 싶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펀드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진 않고 좀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가상의 우리 집 펀드 만들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아까 아이랑 먼저 살펴봤던 좀 우리 주변의 기업들 있잖아요. 괜찮은 기업들을 골라가지고 펀드처럼 묶은 거예요. 펀드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주식들을 한 바구니에 묶는 게 펀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한테 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긴 했는데 뭐 홈페이로 할 수도 있고, 요거를 상상력만 조금 덧붙이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00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개 기업 한 대여섯 개 골라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비율을 해서 뭐 여기는 400만 원, 여기는 몇백만 원 해서 한번 투자해보자 하고 나서 몇 달마다, 며칠마다 하면 별로 변동률이 없거나 좀 그렇잖아요. 너무 변동률이 일희일비하게 되니까 몇 달마다 한 번씩 체크해서 나중에 성과를 한 번씩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삼성전자는 불패잖아요. 근데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좀 내려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뭐 삼성전자 주가 이렇게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려갈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주가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 누구도 알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을 한 개, 두 개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좀 바구니로 만들어가지고 뭐 사야지, 분산을 투자해야지 좀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집에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요즘 ESG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지구촌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전체를 위한 그런 기업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 활동들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그 펀드를 구성할 때도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로 파생시켜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번 경험해볼 수 있는 거는 그 임대차 계약서도 한번 써봤거든요. 네 방도 지금 부모님한테 너가 빌려서 사는 거야. 그래서 계약서를 한번 써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제 딸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뭐 용돈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좀 불만이 있었어요. 이 용돈 교육을 그냥 용돈을 주고 그걸 써보고 그냥 기록하는 정도에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 불만들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는데, 제가 최근에 만나 뵌 김선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랑 같이 어떻게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하면서 내 딸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좀 찾았거든요. 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선생님도 되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용돈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첫째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 중학생 얘한테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애 앞으로 들어가는 돈, 학원비나 뭐 옷 사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애한테 준대요. 줘서 자기가 학원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들이 쭉 길게 있었겠지만 그걸 보면서 와, 용돈 교육을 이렇게까지 발전시킨 분이 있었다니. 그래, 용돈 교육이라는 것은 내 자녀가 결국은 성인이 될 텐데 그때 그냥 허벌판에 혼자 던져지는 게 아니고 이 용돈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그래서 그때 아무 문제 없이 20살이 되고 그 직장인이 되었을 때 경제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주도권을 딱 가지고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닌 진짜 좀 유능하게 유창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분처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번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바램은 제가 좋아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랑 최근에 그 오디오북으로 접하게 된 김승호라는 분이 적은 돈의 속성인데 여기 보니까 워렌 버핏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복리를 생각하면 돈만 생각을 하는데 워렌 버핏은 돈뿐만 아니라 지식도 복리로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딸이 공부도 뭐 잘하면 좋겠지만 특히 이제 경제랑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 지식들을 제가 조금씩 계속 투입을 해서 이것들을 쌓아가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거기에 좀 힘이 붙어가지고 복리로 스스로 이렇게 불어나는 지식이 불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바라고 있고 그리고 또 이분이 오디오북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의 속성에 나온 내용인데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막 투자를 무리하게 해가지고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딸도 막 좀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 길을 좀 정도를 걸어가면서 차근차근 쌓아서 진짜 힘 있는 부자가 나중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혹시 여기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무슨 주식 투자예요?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해주시면 네 질문. 너무 유익한 강의였어요. 너무 재밌었는데요. 이제 저는 아이가 4학년인데 이제 용돈을 계속 주고 있는데 아빠는 그 용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빠를 이제 딸이 뭘 사주세요 하면서 애교를 부리면 그 용돈에서 사지 않고 아빠가 이제 무한대로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뭐라고 설명을 해줘서 올바르게 용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꿀팁이 있으면 하나 해주시기 그거는 바랍니다. 아이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님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확고한 거는 이게 용돈 교육을 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계획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한테 들어올 돈이 자기가 파악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써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말씀 좀 그래요. 주적은 아버님이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하지마. 그 돈 있으면 나한테 줘. 내 백이나 사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애교 부렸다고 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 두 분이서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용돈 교육에 대한 그 규칙을 좀 만들어 놓고 아이한테도 이제 말을 한다면 엄마 아빠가 이제부터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네가 애교 부리는 건 괜찮다. 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네. 네, 강사님 하면 되나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기 그 궁금한 거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시대별로. 근데 책에서 보면은 그 안내해 주시는 기업을 보면은 지금 잘 나가는 기업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뭐 이렇게 조금만 붙여주시면 네네 그 거대 기업에 조금 투자를 하라 이게 장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 그 20대 30대 이렇게 10대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작년 이렇게 중장년층에서도 여러 이렇게 세대별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그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해주신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뭐 돈을 벌 수 있다 막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다 좀 사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주식 투자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저는 항상 주식 투자 뭐 아이들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면 뭔가 좀 괜찮은 철학을 가지신 분을 제가 롤 모델로 삼아서 그걸 교육적으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진짜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성공적으로 하셨는지 한두 번의 성공만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그런 분들의 말은 들으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아까 워렌 버핏을 소개드리고 그랬던 게 이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법이라기보단 철학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투자 그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수익률에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이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다 보면 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가게 되거나 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처럼 좀 장기적으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의 주변에서부터 한번 기업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을 이해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막 누가 투자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트렌드가 이거라고 하거나 기사를 통해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 좋게 보는 편이라서 아이들한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방식대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애들이 그 교육을 받는 목적 자체는 수익률을 올리는 게 아니고 진짜 기업이 무엇인지, 주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거기에 이제 주식 투자의 경험을 한번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네,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강의였던 감사합니다. 것 같고요. 저는 저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아이는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아이에게 어떤 포인트를 잡고 이제 이런 교육을 시작하면 좋을지랑 용돈을 아직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학년부터 주는 게 좀 아이에게 그 경제 교육을 심어주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딸한테 용돈 한 4살부터인가 5살부터 줬거든요, 주기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마트 가면 저희 딸내미는 한 번도 마트 가서 떼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막 장난감 보면서 이거 사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을 갖기 전부터 마트에 데려가서 막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막 두드려주면서 저는 돈 모아서 사는 거야. 엄마 아빠가 사주는 게 아니고 네가 돈 모아서 사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벤트로 한 번씩 사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라는 개념은 뭐 그런 질문을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 언제부터 용돈 교육을 하면 좋을지 얘가 돈을 좀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용돈 교육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용돈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좀 걸어 다니고 부모님을 보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막 배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 3, 4살부터 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용돈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물론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부모님이 좀 용돈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한마디 해도 아이한테 전해지는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막 좀 뭐라 그래야지 돈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이한테 티가 나서 어떤 물건 살 때 막 돈이 없어서 뭐 그런 돈과 관련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아이가 돈이 너무 중요한 것으로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생각을 하고 나서 좀 아이한테 접근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가 그 돈이라는 개념을 깊이를 더해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게 뭐 펀드 만들기나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없겠지만 저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체험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초등학생들한테 체험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는 못해도 몸으로는 이렇게 한번 경험하게 되니까 아이가 이해 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걸 해보는 거는 저학년도 조금만 내가 순화시켜서 어차피 부모님이 하시면 제일 좋은 장점은 학교에서 하면 20몇 명이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하시면 그 어려운 개념을 좀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 아이가 그 용어도 배우고 그것 체험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저학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네, 그러면 네. 이 주말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들으면서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셨나 싶은 생각을 잠시 했지만 전 오늘 배웠으니까요. 네,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인천의 경제 교육을 위해서 달려와 주신 천상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은요, 12월 3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보내드린 URL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네, 강연 캡처하셔서 5장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주셔야지만 수료장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6기에는 공청회 한 장면과 학부모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료증 보내실 때 꼭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루 쉬시고요. 꿈디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월요일, 화요일 강연은 학생들과 함께 들어도 좋을 만한 주제로 인천의 역사와 탐방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큰별쌤으로 유명하신 최태성 강사님께서 인천과 관련된 쓸모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시러 인천에 오십니다. 남은 주말 우리 아이들과 학습 계획도 세워보시고 또 자녀들과 대화 많이 나누시면서 오늘 배운 경제 활동도 한 가지쯤 실천해 보시는, 할 일이 정말 많으시겠네요. 네. 그래도 배우셨을 때 3일 이상 실천하셔야 습관이 되는 거 아시죠? 네,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1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받은 연락처랑 주소는요, 책 보내드리고